자유의지라는 환상.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학자들이 꾸준히 이 사실을 제기해왔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믿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다가 최근에 잡지 디 애틀랜틱 연구에 의미를 다룬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글은 19세기에 시작이 되었고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집중 조명된 연구 내용을 다루었는데, 바로 인간의 행동은 각자의 자유에 따른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잠재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내 활동의 결과라는 사실이었다. 학자들이 생각, 느낌,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말할 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 자신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길을 선택할 길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진짜 사람이라고 믿는 꼭두각시 인형에 가깝다. 디 애틀랜틱 기사에서 인터뷰했던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은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만 이 사실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진술했다. 과학 연구와 연구원에 관한 배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들리는지 알 것이다. 이를테면 그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셈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 인생의 업적인 이 획기적인 발전을 그 누구에도 말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사실을 숨기려고 했을까? 최소한 연구자들이 아는 한에서는 이에 대해서 선설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며 삶을 갖고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행복과 만족이 크게 줄어들고 급기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후속 연구들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유의지가 환상이라는 불상은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2010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린 내 사용설명서라는 제목 기사에서는 무의식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기 자극이 의식적인 마음의 활동이 나타나기 전에 행동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를 소개하면서 그런 현상을 의도의 환상이라고 지칭했다. 그 외에 무의식의 통제를 받는 미저신경의 생각, 감정, 행동에 끼치는 중요한 영향을 밝힌 연구들도 다루어졌다. 아무런 친구인 윌리엄 틸러 박사에게 수십 년 동안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알리게 된 사실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고 물었더니 의도라는 답이 돌아왔다. 대여 의식적인 의도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의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느냐고 질문했다. 그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 당연하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식적인 의도는 우리를 제한하는 무의식적인 의도를 고치기 전에는 작용하지 않아. 수세기 전에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글에는 이 사실이 다음과 같은 표현에 담겨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다. 이 글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종교인으로 꼽히는 사도바울이 했던 말이다. 얼마 전에 친구와 점심을 먹는데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계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뿐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코비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이런 우선시하기가 그토록 힘든 이유를 다급함의 형벌하고 부르기도 한다. 자기 생각과 느낌,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 단순한 사실은 우리 모두 경험한 적이 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현상이다. 다만 최근에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과학이 설명할 수 있게 된 것. 뿐이다. 그래서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학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을까? 진실을 숨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플라세보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위태롭고 제 기능을 못하는 삶을 살면서 자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의식적인 마음과 의도가 우리 행동을 좌우한다는 환상을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 그것을 믿고 그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경우에 플라세보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대부분의 자기개발 저자들과 전문가들이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우리에게 권하는 방법이다. 그들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려면 각자 삶에서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의식적인 마음과 의지력을 사용해서 계획을 실천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의식적인 마음이 무의식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짓말을 믿으라고 요구한다. 영화 매트릭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실의 눈을 뜨게 해주는 빨간 약 대신에 파란 약을 하나를 더 먹고 환상의 세계에 머무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자유라는 의지라는 개념을 대폭 축소해서 다른 포유동물처럼 무식이 삶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진 제한적인 자유의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외면의 법칙에 따라서 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 그저 주어진 생존 모드에서의 삶을 최대한 잘 살아가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효과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정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나마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아주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은 이 또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던 사실이다. 이 연구들은 단순히 플라세보 효과를 더 깊이 증명했을 뿐이다. 플라세보 효과 또 무언가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또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 힘은 수십 년 전부터 알려져 왔다. 변하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연구자들이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부르는 것은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보았을 때의 결과로, 간단히 말해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상태에 긍정적인 믿음이 덧붙여진 생화학적인 조합이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는 일을 더 많이 해내도록 유도하므로 결과적으로 그녀가 인상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추측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 즉 콜티솔의 과다 분비와 급격한 감소, 면역체계의 억제, 멍해진 기분, 장기력 저하 같은 증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는 콜티솔이 뇌소수가 기억력 손실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스트레스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완화를 원한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왜 제한된 기간 동안의 제한적인 긍정적인 효과에 만족하는가? 사랑의 긍정적인 화학물질은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 없이도 모든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스트레스를 대폭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고 장기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삶이 갈수록 좋아지게 만들면 어떨까? 스트레스의 원인을 애초에 없애면 어떨까? 특히 스트레스가 처음부터 내면의 거짓에서 비롯되었다면 더더욱 말이다. 나는 이런 연구를 해온 학자들이 몇 가지 훌륭한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라고 믿는다. 또 스트레스의 근원을 없앨 수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름 최선의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근원은 없앨 수 있다. 내면에 자리한 약간의 사랑과 진실이 내면의 건드림과 거짓에 섞여있는 플라세보의 삶과 또 사랑과 진실이 기분 설정인 상태에서 사는 삶의 차이는 양초와 태양의 차이와 마찬가지다. 내가 정대한 기억 오작동이라고 설명했던 것이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그 진술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부정적인 패턴을 장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더 이상 드문 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90%의 실패율이 아니라 앞으로는 90%의 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파괴적인 내면의 기여 패턴을 정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전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우선 정리해 보자.